어제는 오랜만에 일본 경제와 또 증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1분기 성장률이 0.4%로 발표돼서 1분기 우리 성장률 0.3%를 추월해 충격을 주었고요. 니케이 지수 역시 2021년 9월 이후에 오랜만에 3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경제와 증시가 살아난 배경에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역시나 부채한도 협상 진행 상황이 증시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어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공화당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메카시 하원 의장 확실히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의회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그냥 이름 밝힐게요. 김남국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 때문에 예. 사실 그 온 국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는 영국 의회가 오늘 최고학회에서 코인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이 아니라 도박이다는 그 표현을 썼고요. 전 세계 의회들은 대체로 코인 거래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코인 거래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들끓게 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부채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화당의 균열 상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메카시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없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트럼프 퀴즈가 메카시인데요. 대선에 자격이 없는 트럼프를 옹호하다가 공화당 전체를 망칠 것이냐 하는 이 책임이 되면서 결국 메카시 의원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야당의 지도자 문제를 두고 내년에 그 총선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을 야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데요. 비슷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습이 미국의 증시를 좌우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메카시가 태도를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디폴트는 일단 없다.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했다. 오죽 급했으면 이번 주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보면 다음 주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태도가 변하니까 어제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내림폭만큼 오늘은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사실 미국의 증시는 다른 재료들이 희석되는 상태에서 부채 협상의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실 증시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채 상한 제도에 의해서 미국의 정부의 운명, 달러 운명, 미국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고통 여기에 맡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부채 협상 상한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917년 전쟁 시에 나타났던 건데요. 예.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서 미국 경제의 운명, 미국 국민들의 운명을 계속해서 맡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학계라든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문제가 확실히 논의되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정만 준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금 파월과 페드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페드라든가 파월의 자유적, 재량적 그 여지, 디스크레셔너리 파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과거 모니터리스트들, 통화론자들이 주장했던 모니터리 룰, 통화 준칙을 도입하자. 이 논의가 불거져서 페드라든가 파월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어제 단연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니케이 지수 무려 1년 6개월 만에 3만 선을 탈환했습니다. 네, 지금 변곡점이죠. 변곡점 상태에서 변곡점이 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사실 어떤 쪽으로 변하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다 재테크에서.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 미국의 ETF 상품들, 반도체 ETF 상품들, 그리고 인도가 관련된 ETF 상품들, 내지는 일본 주식, 인도 주식,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하나 첨가한다면 일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는 상태에서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019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본 증시는 그동안 세계 증시 흐름과는 서로 따로 놀았죠. 예. 그래서 외딴 섬이다 해서 갈라파고스 내지는 증시 용어에 익숙한 용어로 디카플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모처럼 사실 그 세계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결정적 계기는 역시 버핏이죠. 예. 그래서 지난달에 오랜만에 일본의 증시의 매력도를 좀 얘기한 상태에서 이달에 그 방문해 가지고 방문했어. 이달 초에 방문했죠. 일본을 방문해서 5대 상사제를 추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태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G7 재무장관 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G7 정상회담 열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국제 관심소,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마중물 역할 이런 각도에서 외국인 자금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사실 주가가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 이렇게 해서 우리 일학개미들 우리 이제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주식을 사시는 분들 한국의 투자자든 한국 주식 가진 동학개미에 비례해서 사실 일본 일학개미라 하는데요. 7개미 일학개미들이 사실 일본 증시를 살렸다. 버핏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버핏의 그 일본의 5대 상사 추천 이후에 약 500만 달러 이상의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쉽게 되는 것은 예. 한국인이 일학개미들이 일본 주식을 끌어올리긴 기회했습니다는 그 문제가 한국 주식을 샀더라면 그렇죠. 그런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일본 주식을 사입한 물량에 반드시 주가는 뭐 기량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량적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2,600은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정말 오랜만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일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는 또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증시가 살아났으면 주가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됐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죠? 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1분기 성장률, 일본은 공식적 통계 방식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고 중국은 전년 동기비 개념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0.4%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1분기 성장률이 일본에 앞서서 발표했는데 플러스 0.3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외환위기에 올해 성장률도 25년 만에 역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요걸 좀 미국과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다. 그러면 일본이 전분기 대비 0.4%니까 에스터리크 4승 때려버리면 1.6%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그 1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1.6%라는 것은 미국이 1분기 성장률 1.1% 나왔지 않습니까?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일본의 고유의 성장 동인인 순수출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가 높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소비가 높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성장 동인인 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회복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역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엔데믹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는 보복 소비 때문에 민간 소비가 받쳐들었다. 근데 그 민간 소비의 마중물 역할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마 홍익거도 일본에 갔다 오신 거로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요. 몇 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4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3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1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1분기에 한국의 관광객들이 한 200만 명 이렇게 됐답니다. 200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정부의 각종 공연장에 일본 정부가 경기 활성화청에서 쿠폰을 주면요. 공짜 쿠폰을 주면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관광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음식료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 예. 이런 것이 일본의 그 지방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만에 끌어올렸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4월달 특히 가정의 달인 이달에 많이 됐다고 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 통계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추계 보면 5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2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기대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 경기를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아쉬운 관객에서 증시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200만 명 내지는 5월 달까지 500만 명의 일본의 그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을 해서 소비했다면 과연 1분기 성장률이 한국이 0.3%, 그다음에 일본의 성장률이 0.4%인데요. 사실상 뭐냐, 일본에 추월을 당했겠느냐 하는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 똑같은 성장률 놓고 사실 제가 한 일학개미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했다면,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했다면,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도대체 뭐냐, 어떤 시각이냐, 글로벌 국제금융 시각에서 국수적 폐쇄적 감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비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 사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자든 그다음에 일본의 지방 정부의 각종 음식적 컨디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기업도 민간과 같이 물꼬를 터주고 있죠. 한국의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있죠. 일본의 증시를 살리고 있죠. 그런 각도에서 한일 관계에 지금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는 한일 관계 국가 차원에서 관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외국인 자금이 주도를 해서 니케이 지수를 3만 선 위로 올렸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지난달 우에다 시대를 맞아서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신문에서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3만 선 끌어올린 데에는 우에다 작품이다. 그다음에 기시다 우에다와 일본의 관리사의 작품이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과연 그 평가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 외국인 자본이 일본에 들어오려면 예. 일본의 아베노믹스 마이너스 금리제 엔저 정책 포기해서 우에다 시대에 엔화가 강세된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일본의 그 자금의 유입세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하거든요. 예.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에다가 들어온 지 4월 8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이상 기간에 지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외국 자본이 한 차익을 들어와서 엔화 강세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대정성 패러다임, 이건 엔저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는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우에 따라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에따 입장에서는 자, 엔저 정책 포기, 엔화 강세.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한 차익이 기대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니케이 지수가 올라간 것을 우에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마지막에 제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우에다 취임 당시에 엔달러 환율이 130엔 내지는 129엔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137엔 정도로 해서 엔저가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에다의 그 이렇게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엔저 정책도 10년 동안 추진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엔화 강세가 될 때는 두 가지 측면, 가뜩이나 순수질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1분기에 총수항복별 기여도에서 보면 순수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엔화 강세가 되면 결국 수출이 안 돼서 일본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에다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일본은 뭐냐, 사실상 그 저금리 체제에 익숙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엔화 강세를 위해서 금리를 통화 정책을 긴축 인상할 때는 일본이 빚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체제 저물가에 있어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러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또 일본은 금융 구조가 증권사보다는 은행 쪽에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서 일본판 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에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변화를 쉽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케이 지수가 우에다의 작품이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의 작품이다. 이거는 엔달러 환율이 우에다 취임 당시에 130엔 129엔인데 오늘 정영국 PD께서
한번 그 엔달러 환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37엔, 138엔까지 오히려 거꾸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엔화가 약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에서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부에서는 엔화가 약세됐으니까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본은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엔저 정책을 치는데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엔화됐으니까 일본의 수출이 생각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일본 증시가 올립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10년 동안 엔저 정책이 실패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외국인 자금 주도 영향의 니케이 지수가 3만 선 위로 올라서면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워런 버핏에 대한 신뢰가 일본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네, 일본의 투자자들은 국수주의입니다. 예. 자기 이익을 상당히 강조하고 폐쇄적이고 외근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워렌 버핏을 하나의 신드롬이 형성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뭐 칭찬하는 시각보다는 예. 워렌 버핏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월가보다도 신드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월가 내에서도 예. 이번에 그 은행 위기를 거치면서 역시 버핏이다. 지금 세계 경제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앨런 그린스펀서부터 사실상 뭐냐 당시에 1980년대 후반에 출범했던 그린스펀 의장이 미국의 증시라든가 경제를 잘 이끌었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를 잡아온다 하는 측면에 세계 경제 대통령을 붙였던 것이 페드 의장들입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 홍앵커랑 최부학께서 미국의 갤럽이 조사한 거로 보면 2001년 조사 시점부터 본다면 사실 그 파월 의장이 가장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후의 보류에서 신뢰도가 누구를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보다도 페드보다도 워렌 버핏이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경제 대통령이 파월이 아니라 버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버핏이 이렇게 신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그로서 버핏 효과는 사실 버핏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증시의 흡인력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투자구리의 버핏 효과가 큰 점을 가만히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금융사 오너라든가 CEO들이 사실 디지털화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경륜관광쇼 잘라낸다. 몇 년생은 잘라낸다. 이런 각들은 상당히 미국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게 사실 디지털로 간다 하더라도 관세라든가 일본의 중국의 관세라든가 예.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감성이 흔들리는지 좀 감안해 볼 때 WM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초부유층들에게서는 디지털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비중은 35% 40%는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가 드신 경륜한 사람들을 여러 형태로 고용을 해라 하는 이 측면과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나이가 들수록 즉 90세가 넘죠. 93세인가요? 예. 찰스 뱅거는 지금 99세가 되고요. 이분이 버크셔 회사를 통해서 올해 주총에서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 은행 위기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까지 협조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초기 대응을 성공했고 이것이 은행 위기가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서 차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으니까 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버핏이 뭐냐? 자사주 버크셔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했던 사람들도 거기 주주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보호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박수를 받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오너가 되면 디지털 비중이 높여라. 나이가 든 사람 잘려라. 이런 그 각도에서 몇 년생은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예. 더더구나 글로벌 솔루션 측면에서 외국인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주어진 활력에서 경륜이 많은 사람들, 가뜩이나 지금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가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몇 년생은 잘라라 이런 시각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그런 오너라든가 금융사 CEO들은 절대적으로 저해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투자의 거물로 알려진 소로스 역시 일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테슬라를 판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워런 버핏은 마지막 역할이죠. 예. 그래서 1분기 포트폴리오 내용을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보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버핏의 포트폴리오, 조지 소로스의 포트폴리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버핏은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웰스파고 은행주들 대거 매도했죠. 그 소식은 홍영코를 통해서 아마 전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소로스도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캐시우드와 함께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버핏은 애플을 많이 샀고요. 미국의 주식 중에서는 그다음에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많이 샀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 입장에서도 테슬라 웨슬러 대금 가지고 일본 주식을 많이 산다. 주로 광산주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기모토 광산이라든가 이래서 한국의 일학개미들은 다 광산주로 일본과 관련된 광산주를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로스의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이런 거고 부채 협상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올해 버핏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식 투자하는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 캐리 자금들도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형성하니까 이 자금들이 자 이렇게 미국의 스미스 분이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해서 일본 쪽으로 도는 것도 이렇게 사실 그렇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한국의 관광자와 함께 와다나베 부인들이 부산에 사실 광안리에 샀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역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의 증시가 살아나고 경기는 더 지켜봐야겠으나 경제가 살아난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일본 증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좋은 흐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경기부터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 경제가 0.4% 성장했는데요. 예. 한국에서 0.4% 이렇게 역전됐는데 올해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역전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캐션을 그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주로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뭐냐 이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캐션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일본의 정책 변화, 일본은 단기 압축 성장을 했으니까 정책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1분기 성장률을 받쳐준 데에는 아직도 지속 가능성 캐션을 그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정책적으로 백업해 주느냐 하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인 재정 정책,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쓸 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 않느냐. 그 각등에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간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네거티브 세이빙 텍스 저축을 많이 하면 저축의 역설 때문에 민간 소비가 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면 거기에 세제 혜택을 줘라. 이게 이제 네거티브 세이빙 텍스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다. 이런 쪽의 재정 정책이 모색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따는 지금 상태에서 쉽게 사실 그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난 이렇게 10년 이상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엔저 정책의 출구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출구 전략의 내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저런 식으로 추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엔화에 투자하는 것 바람직합니까? 네. 사실 작년에 은행 PB들이 작년에 6월 달에 예. 일본에 엔화 투자하라 이렇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본이 5대 함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원엔 한주는 외환위기 당시에 이정토라서 서로 직거래 시장이 결설됐지만 사실 재정 환율 방식이다 해서 원달러 환율, 엔달러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 투자하시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의 경제 성장이 1분기 좋고 주식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다시 엔화 투자를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자, 어제도 원엔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 한번 보면 작년 3월에 1,190원인데 엔화 투자했으면 자 어제 974원입니다. 손실이 많이 기록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엔화가 싸지니까 홍행코도 뭐냐 일본에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일본 경제가 일본계 성장률이 한국에 역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3만이 돌파하니까 다시 엔화를 투자해라 이렇게 시각이 있는데요. 엔화 투자는 직접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일본 주식 사고 일본의 ETF 상품이 하면 베이스성화를 엔화가 될 때 엔화가 강세되면 한 차익까지 동할 수 있거든요. 엔화 직접 투자는 하지 마시고 예. 일 주식과 일본의 ETF 사셔가지고 곁다리로서 엔화가 강세되면 한 차익을 누린다. 그건 오케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증시와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